안녕하세요. 김영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집값이 급추락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악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미국발 급박한 뉴스가 우리나라 부동산과 주식이 급락할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비하여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가격이 평균 3.6억이나 급락하였는데 이는 거래만 되었다면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종 지표들이 올해 겨울 급락장을 예고하고 있는데 과연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질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오늘 12시 급박한 사건 발발, 아파트 단지 급락 비상사태, 사실상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표면적으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아직 매물도 호가 매물도 비싼 단지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모래시계네요. 자, 이 모래시계 결국 그동안에 상승 많이 했잖아요. 세상 이치가 많이 가득 차면 어떻습니까? 위에 가득 차 있으면 밑으로 이제 쭉 다 떨어지는 이 순리에 역행하는 지금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수리 쪽으로 가고 있죠. 자, 2022년 미 연준 금리 인상 세 차례. 아우, 충격적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0.25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막 0.5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것도 지금 나온 거잖아요. 잘 봐보세요. 미국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전에는 뭐 언제 한다는 말 나왔습니까? 2023년이나 한다는 말 거의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벌써 세 차례. 제가 보기에는요, 당장 4-5차례 할 수도 있어요. 특별하게 어떤 변수만 없다면. 결국 한국 금리를 초월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미 연준 내년 최대 3차례 금리 인상. 먼저 미국 연준 금리 인상의 핵심이 이겁니다. 자, FOMC 테이퍼링 300억 달러 내년 3월 정도로 끝내버리고 곧바로 금리 인상 들어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골드만삭스의 여기서 말하는 게 기준금리 3회로 확대하고 4회까지도 가능하다. 소비자 물가 6.2%, 고용지표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도 높아요. 벌써 여러분들 이 말 처음 들었죠? 우리나라가 서너 번 인상한다는 건 들었지만 미국이 인상하는 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 미국이 인상하는 것은요, 이제 잔치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빚잔치, 집잔치, 이게 끝났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그러면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한국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웬만한 선진국, 신흥국 자금이 이탈되겠죠. 부동산, 주가 모두 부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세계 경제 위기가 반드시 일어났어요. 미국이 꼭 금리 인상만 하면은 사단이 났어요. 쭉 빠지다가 이게 이런 패턴이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해야 돼요. 또한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역전됐을 때 IMF라든가 뭐 카드 대란, IT 버블,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바로 이러한 굵직한 문제가 생겨났었어요. 이번에도 역전되면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미크론, 이 오미크론이 이제 변수예요. 금리 인상은 지금 정상적으로 쭉 서너 번 갈 것 같은데 이게 만연되면 달라지겠죠. 또 깨지겠죠. 금리 인상이 무한정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코 경제에 보탬이 되질 않겠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금리 인상 후유증, 시장 금리가 4에서 6% 인상되고 80%가 변동금리라는 거. 변동금리라는 것은 금리가 단계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갈수록 시중금리가 팍팍 뛴다는 뜻이에요. 지속적 금리 인상 그리고 단계별 지속적 금리 인상이 집값 장기적인 하락을 이끌 거예요. 아마 영끌, 총 위험한 인자를 봤더니 영끌, B2, 사업자 대출, 그리고 여러 곳에 빚을 짊어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 이런 분들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급락 비상사태. 왜 비상사태냐? 거래 실종 11월 달에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 3억 6천만 원이 급락. 여기 보세요. 분명히 나왔잖아요. 평균 실거래가가 평균을 내보니까 3억 6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서울 집값 평균이 대략 한 11억 하거든요. 정말 많이 빠진 거죠. 자, 브릿지 경제. 물론 이만큼 빠졌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팍 빠진 건 아니에요. 거래됐다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지. 그럼 부동산 급등락 사태를 보자고요. 자, 서울 3.6억 급락. 실거래 가격 11월
자, 10.6억이었던 게 이게 10월 달에 10.6억이었어요. 실거래 이제 거래된 가격들이. 근데 이번에 7억 3.6 7억으로 떨어지니까 3.6억이 정확히 빠졌네요. 금매만 거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실거래 지수는요. 실제 실거래 지수는 마이너스 0.46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시세 있죠. 시세는 아직도 0.11 상승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0.46%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락 매물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금매물이 지금 쌓이고 있다는 뜻인데 금리 인상, 대출 제한, 종부세 타격 이 세 가지 쌍둥 자, 이 세 가지 악재, 트리플 악재가 바로 문제가 된 거죠. 매물 수도권에는 50%, 광역시는 60%가 증가했어요. 10월 달에 비해서 11월 달에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래는 10월 달에 비해서 지금 2분의 1도 안 되고 있어요. 서울 주요 지표 11월 거래가 502건 현재 29일 기준입니다. 많이 돼봤자 이제 1000건 될 것 같네요. 저번 달 2000건대였잖아요. 서울 매매지수 98.6 이미 100이 분규됐어요. 서울 시세 0.11% 상승으로 나오지만 아까 실제 마이너스 0.46으로 떨어진 거나 다름없다고 했죠. 실거래 가격은 지금 마이너스 3.6억 거래되면 마이너스 3.6억이다. 지표로는 마이너스 0.46이고 그럼 실거래 사례 몇 가지만 들어보면 반포푸르지오 마이너스 3억 홍제동 금호 마이너스 1.6억 한강 밤섬자이 마이너스 2억 마곡 엠빌리 6단지 2.7억 마이너스. 자, 이제 집값 대폭 한다. 왜 대폭락을 할까요? 집값이. 왜 집값이 이렇게 많이 떨어질까? 뭐 조금 하락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요인은 6가지. 이 6가지가 동시에 쏟아질 거예요. 물론 시차를 두고 이제 터지기는 하는데 이게 워낙 큰 악재들이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한다는 말을 안 씁니다. 폭락 또는 대폭락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왜? 지금 집값 상승했다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죠. 집값 거품, 급등, 대폭등 이런 말이 어울리잖아요. 거품 폭등. 첫 번째, 왜 많이 떨어지느냐? 거품 때문에 그래요. 자, 적게는 20%, 많게는 80% 떨어지는 거 나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연끌 갭 투자가 많다라는 것도 문제가 돼요. 정상적인 실거주, 빚이 별로 없는 상태로 매입을 한 게 아니라 빚도 많고 전세 끼고 투자한 것은 연끌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어요, 제가. 자, 하락장 투매가 나올 확률이 높다. 또는 경매당할 가능성도 있죠. 세 번째, 새 정부 대책. 이제 선거 끝나면 내년에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새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급 대책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천문학적인 공급 대책이에요. 그리고 투기 대책이 같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집값 하락하겠죠. 그 다음에 매물이 폭탄이에요. 지금까지 너무 매물 선순환을 시켰어야 하는데 매물을 밖으로 토해내게끔 못했습니다. 정책이. 여기 보시면 다주택자들 지금 못 팔았잖아요. 팔고 싶어도 못 팔았고 본인의 욕심 때문에도 안 팔았고. 자, 법인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집값 떨어지면요 경매당해요. 내놓기 싫어서 안 내놓는 게 아니라 거의 다 갭 투자가 많거든요. 집값 폭락하게 되면 그냥 경매 당한다고요. 안 팔리니까. 자, 미분양 증가, 분양 물량이 과다. 지금 미분양하면 저거지만 지금 분양 물량이 엄청나요. 3기 신도시 택지주고 한번 딱 해가지고 네이버에 검색한 다음에 이미지 봐갖고 지도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거의 150만 채. 이것도 지금 올해부터 꾸준하게 2026, 7년까지 계속 분양하고 이제 분양을 하면 2년 후부터는 입주도 할 거 아닙니까? 인구 감소, 수요층이 급감한다. 생산 인구 감소, 더군다나 1인 가구만 증가하다 보니까 주택을 잡아줄 세대가 급감하는 거예요. 수요층이 없다 보면 당연히 집값 폭락하죠. 자, 이 6가지가 한꺼번에 이제 미분양 증가, 3기 신도시 지속되면 미분양이 급증한다. 이제 미분양 증가는 코스로 보여져요. 이건 수도권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변곡점 맞은 경기도 분양시장 묻지마 청약도 끝났어요. 이미 경쟁률도 줄어들었고요. 세대수가 적은 곳들은 미분양 사례가 오죽하면 줍줍이 그냥 무순히 막 분양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하는 것은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지방 아파트가 위험하다. 6대 광역시 청약 경쟁률도 반토막. 일부만 세고요. 대부분이 고분양가에 문제가 있었죠.
서울 미계약, 우장산 한울, 신림스카이, 에비뉴 청계, 동대문 VT, 경쟁률도 반토막, 경기 미분양 증가, 화성, 고양, 용인, 평택, 시흥, 부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기도 지역들이 인기 지역이든 비인기 지역이든 지금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전 청약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고 저조하다. 자, 비싼 운정 아이파크 뭐 2순위 속출하고 있고, 대구 미분양 2,903호 이번에 3,000호를 넘었습니다. 자, 3년 동안 무려 7만 호 물량이 남아 있고, 자, 실수동인을 시작으로 해서 미분양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0.02로 집값 하락.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더 빠질 것 같아요. 자, 지방 경쟁률이 지금 저조합니다. 광역시 고분양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어떻게 된 게 5억 6억을 30평대를 분양을 때립니까? 아주 특급 지역도 아닌데 지방에서. 그러니 당연히 미분양 나죠. 경쟁률도 저조하고. 자, 분양가 주변 시세와 똑같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평당 1,500. 제가 보기에는 1,000이나 1,200으로 해야 맞는데 1,500. 자, 10년간 팔리지도 않고 가격 회복도 불투명한 주택.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특히 올해 2021년에 이제 그 전에 뛰지 않다가 올해 뛴 아파트들은 다 나빠요. 아파트만이 아니라 올해 뛴 것들은 다 안 좋다, 이거 결론입니다. 왜? 18년, 19년, 20년 안 뛰고 왜 올해 뛰어요? 올해가 제일 많이 뛴 건 맞는데 올해 유독 그냥 안 뛰다가 뛴 것들은 이런 것들이 그래요. 자, 경기도의 외곽 또는 나홀로 아파트들, 뭐 이건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아파트가 아닌 것들, 뭐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재개발 뭐 막연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요.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뛴 경우도 있고. 아무튼 올해 뛴 것들은 아파트가 됐든 비아파트가 됐든 주택이 아닌 것이 됐든 다 안 좋다. 조금 넓힌다면 작년 하반기 때 뛴 것들도 별로예요. 자, 이제 그것들을 따져봤더니 지방 고가 아파트, 그렇죠, 지방의 비싼 아파트들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얘들은 회복도 안 될 가능성이 커요. 10년간 안 팔리고 회복 못한다. 실제로 수도권 2007, 8년에 꼭지 찍고, 그때 꼭지 찍었어요. 자, 2020년에 뛰었다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뛴 거고요. 진짜로. 그 다음에 2021년에 뛰었다면 13년 만에 처음으로 뛴 거예요. 10년도 더 지나서 뛰었잖아요. 수도권 외곽이 주로 그래요. 외곽이. 뛰고 나니까 좋아 보이죠? 뛰기 전에는 마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다음에 또 뛰려면 지금 대통령과 같은 똑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뛰겠죠. 맞잖아요. 집값 잡아버리면 안 뛴다는 거예요. 결국은. 올해 뛰었던 것들은. 자, 그리고 비역세권. 이거 상당히 위험하죠. 물론 서울은 비역세권 괜찮아요. 땅이 좁으니까. 이건 지방이나 경기도의 문제입니다. 나홀로 아파트들 다 위험해요. 자, 그 다음 고분양가. 고분양 이거 지금은 뭐 간들간들 해가지고 뭐 청약 경쟁률 됐을지 몰라도 청약 경쟁률이 100대 1 한 것도요, 마이너스 막 3, 4억 떨어질 수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 분양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냐?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 분양을 하는 거예요. 할인 분양은 보통 분양가에서 30%, 40% 떨이 하는 거야.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것들, 이런 것들 잘 보신 다음에 이런 거 지금 조심해서 잡아야 돼요. 자, 이 금리와 직각관계, 은행 평균 대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자, 기준금리, 이게 금리입니다. 이거 지금 회색, 금리, 집값. 금리가 내려오니까, 기준금리가 내려오니까 집값은 올라가고 있죠. 기준금리 내려가니까 집값 올라가고 있죠. 이제 기준금리 이제 이번에 이제 올린 거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 그러니까 어때요? 내려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100%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준금리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게 내려올 때 집값 올라갔잖아요. 자, 그리고 정체하니까 같이 정체하고 또 내려오니까 또 올라갔잖아요. 이번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내려오겠죠. 자, 영끌 B2 시대 전문가 주담대 최고금리 6% 머지 않았다. 지금 이미 4% 신용대출, 가계대출은 뭐 주택담보대출까지 해갖고 3%대. 근데 이건 아주 저점 기준이고요. 고점 기준으로는 5% 넘겼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신고가율 급감, 집값 상승률 급추락 보시면 실질적으로 서울 예전에 1월 달에는 63%가 신고가인데 지금은 46%로 줄었어요. 자, 인천, 경기도, 인천
인천 경기도도 여기 보면 40%가 넘었었는데 지금 30%로 쪼그라들었고, 자, 대전, 광주, 부산, 뭐 울산, 대구 다 50% 이렇게 언저리 됐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보세요. 20%, 30%에서 헤매고 있죠. 즉 신고가가 이 정도라는 것은 나머지는 대부분 하락거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락거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 집값 상승률 보시면 집값 상승률 보세요. 자, 1% 밑으로 추락을 했고 아파트가 그나마 제일 잘 버티고 있고 주택은 더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연립, 단독, 그러니까 빌라 이런 것들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완전히 돌아섰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서울 아파트 하락 사례를 보면 좀 많이 떨어진 것만 본다면 반포동, 반포푸르지오 12.2% 떨어졌고, 그 다음에 송파 신천동 파크리오 6% 떨어졌고, 문정레미안 6% 떨어졌고, 그리고 신대방, 현대 6% 떨어졌고요. 한강 밤자이 7.66% 떨어졌고, 그리고 신촌숲 아이파크 9.85% 떨어졌고, 마구 엠벨리 6단지 14.67, 홍제동 금호어울린 14.39. 지금 그냥 무작위로 그냥 추스린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개, 이게 지금 수천 개 있어요, 밑에. 알았어요. 거래된 건 하락거래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뉴스에 나온 것만 뽑아본 거고요. 앞으로 이제 12월 달에 분양 좀 유망 지역을 한번 뽑아봤더니 미아이동, 북서울자이, 자, 폴라리스, 그 다음에 방학동의 더봉 롯데캐슬 골든파크, 안암동의 해링턴 플레이스 안암, 경기도는 과천, 한양수잔이라든가 주암, 초월읍, 힐스테이트 초월역, 광주죠. 그리고 의정부, 이편한 세상 신곡 파크프라임, 그 다음에 소사분동의 힐스테이트 소사역, 대장동, 성남 판교 대장, 그리고 용인시 처인구의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힐스테이트 평택 더 퍼스트, 시흥하중, 하남 교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지방 가격 격차 봤더니, 자, 작년 1월 달, 약 2년 전이죠. 작년 1월 달은 이게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집값 격차가 3억 5천이었어요. 그런데 약 2년 가까이가 된 11월, 현재 11월이죠. 봤더니 5억 5천. 즉, 지방도 많이 뛰었죠. 지방도 많이 뛰었는데 수도권이 2억이 더 뛰었어요. 그러니까 지방과 수도권의 가격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제 지방은 중소도시를 빼고 광역시만 넣고 본다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날 거예요. 중소도시가 워낙 싸잖아요. 급매물 내놔도 대출 금리, 그 다음에 주택시장 꽁꽁. 여기 보시면 주택가격지수 쭉 내려가고 시세도 1.69에서 자 1.06. 이거 매월 시세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미 소비자 물가지수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2020년 0.11이었던 게 3.2까지 올라갔죠. 미국은 2.3에서 지금 6.2. 근데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물가지수가 낮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대출이자가 빠졌어요. 또 집값이 빠졌어요. 우리나라 집값 무진장이 뛰었잖아요. 집값 포함시키면 5% 글쎄요. 정확하게 수치는 내봐야겠는데 3.2% 절대 아닙니다. 자, 미국만큼은 아니래도 거의 맞먹을 거예요. 물가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도세, 비과세, 시가 마침내 9억이 12억으로 됐습니다. 고가 아파트 기준이 12억.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 못 팔았잖아요. 세금 내니까. 12억까지니까 아마 또 13억, 14억이 되더라도 고가 아파트들도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결국 가득 차게 되면 기울고 달도 차면 기울듯이 모래시계 이 상황이 또 벌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이 2022년 3번에서 4번 차례대로 단행이 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초월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IMF 글로벌 위기에서 보듯이 미국 금리 인상이 진행되거나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면 경제 위기가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